자, 25학년도 수능 복귀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응시를 했고요. 이번 영상은 어떤 자세한 해설보다는 제가 현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었는지 그걸 중점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뭐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해설을 추후에 따로 올릴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오늘은 아이디어만 잘 보는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늘 나오는 지수 문제죠. 그래서 5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5의 3분의 2제곱이니까 5의 1제곱에서 5번이고요. 2번 미분계수의 정의를 잘 만족시키고 있는 식이죠. 그래서 이걸 F'2라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fx 미분을 해보면 3x 제곱 빼기 8이죠. 그래서 F'2는 12 빼기 8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 나누면 공비만 남죠. 2랑 4니까 여기는 공비가 제곱으로 남고 여기는 1이랑 2니까 공비가 하나 남죠. 그리고 30 넘기면 마이너스 30은 0 이렇게 되고 r 더하기 6 r 빼기 5 이렇게 되는 거고 r이 5 또는 마이너스 6인데 공비가 양수라고 했죠. 자, 그래서 r은 5로 선택을 해줘야 되겠네요. 근데 지금 공비를 k라고 했으니까 이 r 값이 k 값인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번 구간별 함수의 연속이고 다항이니까 그냥 대입해서 연속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0 더하기 a는 4 빼기 a다. 그래서 이 a가 14고 a는 7이 되겠습니다. 5번 곱함수의 미분이죠. f'x는 2x 3x 제곱 빼기 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 곱하기 6x 빼기 1 그래서 f'1은 2 곱하기 3 빼기 1이니까 2고 더하기 2 곱하기 5죠. 그래서 4 더하기 10 해서 14 나오겠네요. 6번 봅시다. 6번 각변환이죠. 이사분면각으로 해석하는 거니까 코사인은 음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바뀔 거고 이게 마이너스 5분의 1인 거니까 사인 세타는 5분의 1. 자, 그러면 구하라고 하는 거 보면 분모는 사인 제곱 세타로 바꿀 수 있고 분자 사인 세타니까 결국 사인 세타분의 1 구하라는 거고 답 5번입니다. 7번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대입과 미분을 해야 되는데 대입하면 0은 0이니까 의미 없고 미분하면 fx는 9x제곱 더하기 2 그럼 f1은 11이겠네요. 자, 8번 a가 정리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정리를 먼저 합시다. 그러면 a는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로그 10 이 앞에 걸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뒤에 거는 로그 2의 제곱 곱하기 5죠. 자, 그러면 로그 10은 이거 지금 밑이 10인 거니까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얘는 진수의 곱셈이 있으니까 덧셈으로 분리할 수 있죠. 2 더하기 로그 2의 5.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1이니까 1을 또 로그 2의 2로 해석하면 덧셈 했을 때 진수끼리 곱해지겠죠. 밑이 같은 상태니까 로그 2의 2니까 얘랑 더하면 로그 2의 10. 자, 그러면 b랑 곱하라는 거는 로그 2의 10이랑 로그 10의 2를 곱하는 거죠. 지금 밑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밑이 10인 거니까. 자, 그러면 1이 나오겠습니다. 9번 fx 확정적으로 주어져 있고 정적분 값이 같다 돼 있는데 여기 아래가 공통이니까 이걸 넘겨서 해석을 해보면 마이너스 2부터 a까지 f 빼기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f 이게 0인 거죠. 같으니까 아래 끝이 같으니까 합쳐서 0부터 a까지 fx dx 이게 0인 걸로 해석할 수 있고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x세제곱 마이너스 8x제곱 마이너스 20x 그러고 나서 a 0 넣었더니 0이다.
자, A 넣으면 X자리에 A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 0 넣으면 0이죠. 자, 그래서 넣었다고 생각하고 묶어내면 A제곱 빼기 8A 빼기 20.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은 A 빼기 10 A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양수 A는 10이죠. 그래서 4번입니다. 10번 코사인 함수고 코사인 함수가 지금 x축 방향으로 뭐 축소, 확대, 자연수 b니까 웬만하면 축소겠네요. 축소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진동폭도 a배 돼 있고 진동축은 3으로 이동해 있고 대신에 x축 방향 평행이동은 없으니까 y축 꼭대기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할 건데 뭐 0부터 2파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2파이가 한 주기가 아니죠. 여기 b 때문에 축소가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3분의 파이에서 최대값을 갖는데요. 그럼 3분의 파이가 뭐 이런 지점 혹은 이런 지점이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분의 파이 갖다 넣어보면 여기 값이 3분의 b 파이가 되잖아요. 근데 코사인 입장에서 이런 꼭대기에 있는 지점이려면 3분의 b 파이가 이런 꼭대기에 있는 지점이려면 이 값이 en 파이 형태여야 되죠. 여기서 n은 자연수고요. 자, 그래서 파이 날리면 b가 6n의 형태여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최대값이 13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뭐 이런 지점의 높이가 13이어야 되죠. 근데 이런 지점은 진동축 3을 기준으로 a만큼 올라와 있는 지점이니까 3 더하기 a가 13이려면 a는 10이겠네요. 자, 그러면 a 더하기 b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고 a는 10으로 확정적이고 b는 6n이니까 b의 최소값은 6이겠죠. 자, 그래서 합의 최소값은 16이 되겠습니다. 11번 속도가 속도 문제고 운동 방향이 바뀌는 이라는 건 속도의 부호가 변하는 이랑 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해봅시다. 그래서 vt 이퀄 3t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6이고 3으로 묶어서 인수분해하면 t 빼기 2 t 더하기 1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리고 지금 t는 항상 0 이상이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그러면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 이거는 t가 2일 때겠네요. 그때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고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해서 구하죠. 자, 그래서 at는 6t 빼기 3 그리고 t가 2일 때의 가속도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2를 구하라는 거고 12 빼기 3이니까 답은 9가 되겠네요. 자, 12번 봅시다. 12번은 어떤 그냥 수열 AN이 있고 초항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초항에 나와 있는 등차 수열 BN이 있다. 이렇게 해놓고 변형된 수열에 대한 시그마 1부터 n까지의 일반식을 준 거죠. 자, 그러면 늘 하던 대로 얘를 CK라고 두고 CK의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TN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TN이 지금 좌변이 TN인 거죠. 이 내용에 성립하는 시그마니까. 자, 그래서 2분의 1 n제곱 이렇게 되고 그럼 tn 빼기 1 습관적으로 나와야 되죠. 자, 그렇게 해서 둘이 빼면 이제 좌변이 cn이 되죠. 그리고 우변은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로 묶었을 때 2n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연산할 때 주의할 점은 초항이죠. 자, 그래서 C1이 T1이고 그게 2분의 1이죠. 여기 대입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1을 넣었을 때 여기가 1이 나오니까 C1이 2분의 1이고 여기서도 C1이 2분의 1이니까 이게 늘 그 모든 n에 대해서 cn의 일반식이 되는 거죠. 자, 근데 cn이 bn 플러스 1분의 an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구해야 될 거는 an에 관한 정보니까 bn 플러스 1을 넘겨서 정리하면 an이 2분의 1 2n 빼기 1 그 다음에 b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N의 일반식을 지금 찾아야 이 시그마를 구할 건데, 그럼 B에 대해서 정보를 더 뽑아내야 되죠. 지금 B는 초항이 나와 있으니까 정보를 어디서 뽑아내냐? 여기에다가 n의 1을 넣어서 뽑아내 봅시다. n의 1을 넣으면 1부터 1까지고 여기는 그냥 2분의 1이 되죠. 여기 1이니까. 1부터 1까지면 좌변이 B2분의 A1인데, 그리고 우변은 2분의 1이고, 근데 A1이 2라고 줬으니까 B2가 4가 되죠. 자, 그러면 초항이 2고 두 번째 항은 4입니다. 공차는 2겠죠. 자, 그러면 Bn의 식을 잡아낼 수가 있겠네요. 2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Bn 플러스 1은 2 곱하기 n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날리고, 그럼 AN의 식이 2n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n 빼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시그마 K가 1, n이 1부터 5까지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도 그 시그마를 적용을 해보면 제곱이니까 2 곱하기 6분의 5 곱하기 6 곱하기 11,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5 곱하기 6,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5. 계산 마무리해 봅시다. 6 약분되면 10 곱하기 11 110이고, 여기는 이렇게 약분되면 더하기 15, 그 다음에 빼기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120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네요. 13번. 요즘 계속 나오는 유형이죠. B 빼기 A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함수 빼기 fx 하면은 B는 양수로 자동으로 나오고 A는 음수로 나오겠죠. 그래서 B 빼기 A가 다시 설명을 하면 이 함수 빼기 이 함수를 0부터 3까지 정적분하면 B는 양수로 A는 음수로 잘 나올 거니까, 지금 fx는 어차피 식이 3차 함수인데 하나, 둘, 셋, 넷 정보 4개 있으니까 fx는 식이 완성되어 있는 함수죠. 자, 그러면 이 직선에 대한 식만 완성을 해주면 차함수 정적분 계산을 통해서 b 빼기 a를 잡아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 직선이 원점을 지나는 건 잘 알고 있으니까 이 P점의 좌표면 끝내면 되겠죠. 자, 근데 이 P점이 또 fx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fx의 식을 구해서 x자리에 3을 넣어서 P의 y좌표를 구하는 걸로 합시다. 자, 그럼 fx의 식은 어떻게 구하냐? 1 넣었을 때 0이고 2 넣었을 때 0 나오니까 fx가 x 빼기 1이라는 인수와 x 빼기 2라는 인수를 하나씩 가지고 있을 거고, 최소 하나씩. 자, 그 다음에 뭐 x 플러스 k라는 인수를 하나 더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최고차항계수 1이니까 여기는 1로 비워두면 되겠죠. 자, 그럼 f 프라임 0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2 곱하기 k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k 그리고 더하기 2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3k 더하기 2인데 이게 마이너스 7이라고 되어 있죠. 마이너스 7. 자, 그러면 k가 3이라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fx의 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x 빼기 1, x 빼기 2, x 더하기 3 이렇게 완성이 될 거고요. 자, 그럼 f3이 2 곱하기 1 곱하기 6 이렇게 돼서 12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좌표가 3,12임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4x 이렇게 되겠죠. 자, 원래 계획했던 대로 4x 빼기 fx 이거를 0부터 3까지 계산을 해주면 b 빼기 a가 나올 겁니다. 자, 근데 fx의 식 적분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전개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전개를 일단 이거 두 개를 먼저 전개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그 다음에 x 더하기 3 이렇게 될 거고, 전개를 마무리를 해보면 최고차항 3 일단 4x 빼기 3차항은 x세제곱이고 2차항은 얘랑 예곱한 거 그 다음에 얘랑 예곱한 걸 더하면 되니까 0이겠네요. 그 다음에 1차항은
얘랑 얘 곱한 거 그리고 얘랑 얘 곱한 걸 더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9x에 플러스 2x니까 마이너스 7x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수항은 얘랑 얘 곱한 거니까 더하기 6. 그러면 안쪽식을 정리를 해보면 0부터 3까지 마이너스 x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11x 그리고 마이너스 6 dx 이렇게 되겠고요. 부정적분을 해보면 계산이 이렇게 될 거고 3, 0 넣어봅시다. 0 넣으면 당연히 0일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3 내면 마이너스 4분의 81 더하기 2분의 99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니까 얘가 4분의 198이죠. 자, 그러면 198에서 81을 빼보면 4분의 117 이렇게 되나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18인데 얘는 4분의 72죠. 72니까 둘이 계산을 해보면 4분의 4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어디 있나요? 5번이네요. 14번 AD 대 BD가 3대 2. 그래서 여기 3K, 2K 둡시다. 자, 그리고 나서 sin A 대 sin C인데 어떤 이 두 각을 포함하는 삼각형은 ABC죠. 그러면 하나의 삼각형에서 sin B는 마주보는 변의 B와 같죠. 자, 그래서 sin B가 8대 5니까 마주보는 변의 B 8대 5죠. 자, 근데 여기가 5K니까 BC는 8K가 되겠네요. 자, 그러고 나서 ADE와 ABC의 넓이의 비를 9대 35로 줬습니다. 뭐 넓이의 비율을 줬다. 이거는 진짜 넓이를 실제로 구해서 그 비율이 9대 35다. 계산을 하는 것도 좋지만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의 비가 9대 35다. 이렇게 이용을 해도 되겠죠. 자, 그게 지금 무슨 말이냐? ADE랑 ABC의 넓이를 만약에 2분의 1 AB sin 세타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와 얘는 공통적으로 이 각을 포함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각, 즉 sin 세타가 공통이니까 AB의 비율이 9대 35다.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지금 ADE에서 AB에 해당하는 건 얘 곱하기 얘죠. 자, 그리고 ABC에서 AB에 해당하는 건 얘 곱하기 얘죠. 자, 그래서 얘 곱하기 얘 대 얘 곱하기 얘가 9대 35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하나의 원이니까 여기가 지금 반지름 3K이고 그럼 여기도 3K일 겁니다. 자, 그럼 ADE에서 얘 곱하기 얘는 9K 제곱이죠. 자, 그러면 비율이 9대 35니까 그 비율이 맞으려면 AB 곱하기 AC가 35K 제곱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9대 35 비율이 맞으니까. 자, 근데 AB가 5K잖아요. 자, 그럼 여기는 몇 K여야 돼요? 7K여야 돼서. 그래서 AC가 7K구나. 그러면 EC는 4K가 되겠죠. 자, 이제 구하라는 거 봅시다. 정보가 하나 더 있네요. 삼각형 ABC, 이 큰 삼각형의 외접원 반지름 반드시 사인 법칙을 쓰라는 거죠. 그 길이가 4라고 줬을 때, 자, 그러면 사인 예분의 얘가 14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예분의 얘도 14고 예분의 얘도 14인데 아무래도 실전에서는 예분의 얘로 갔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이 각을 지금 아까부터 집중적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걸로 가면 이제 계산을 한번 나중에 더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실전을 한번 풀어보고 온 거니까 이걸로 갑시다. 사인 예분의 얘가 14인 걸로.
자, 그러면 사인 얘 값은 나와 있는 거죠. 왜냐면 변의 길이 비율이 다 있으니까 이 각에 대해서 ABC에서 코사인 법칙을 하면 이 각의 코사인 값이 나오고, 그럼 이 각의 사인 값도 알게 되고, 자, 그러면 사인 얘 방금 구한 값 분의 5K가 14다. 얘 2배인 14. 그걸 쓰면은 K 값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얘의 코사인을 먼저 구해봅시다. 자, 그래서 코사인 C는 K 다 떼고 코사인 법칙을 할게요. 2 곱하기 8 곱하기 7 분의 64 더하기 49 빼기 25 이렇게 되니까 지금 분자가 113 빼기 25니까 얼마죠? 78인가요? 78? 78이 아니고 88이죠. 88 맞나요? 113에 25를 빼면 8이고, 네, 88이 맞네요. 자, 그러면 8을 약분시키면 14분의 11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사인 C 이거는 14분의 루트 121 아니죠, 196 빼기 121이니까 14분의 루트 75가 돼서 14분의 5 루트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인 법칙 하려고 했죠. 얘분의 얘, 즉 14분의 5 루트 3 분의 5K, 이게 14다 이거니까 일단 5랑 5를 약분을 시키고 넘겨서 계산을 하면 K가 루트 3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완성이 됐고, 구하라고 하는 거 PBC의 넓이의 최대값 구해봅시다. 지금 P는 원 O 위에 어떤 점이죠? 자, 그리고 BC는 고정점이니까 결국 P가 어딨냐에 따라서 넓이가 달라지겠죠. 그럼 넓이가 최대이려면 당연히 고정점인 BC, 이 둘 사이를 이은 변 BC를 밑변으로 봐야 될 거고, 자, 그러면 P가 어디 있을 때 이 선으로부터의 높이가 최대냐? 당연히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반대쪽으로 일직선으로 뻗은 여기가 P일 때가 넓이가 최대겠죠. 자, 그럼 구해야 되는 게 이 길이는 이미 8루트 3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높이만 잘 구하면 됩니다. 근데 이만큼은 지금 3K죠? 반지름이니까. 근데 K가 루트 3이었으니까 여기가 3루트 3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 길이만 구하면 됩니다. 근데 이 길이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7K에다가 얘의 사인 값을 곱하면 이 길이가 나오죠. 자, 근데 7K가 7루트 3이고, 그래서 이 길이가 7루트 3이고 7루트 3에다가 이 사인 값 아까 구해놨죠? 4분의 5루트 3 14분의 5루트 3 그걸 곱하면 이렇게 약분되고 2분의 15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높이가 2분의 15 더하기 3루트 3 이렇게 되고, 밑변 길이 8루트 3이고 거기에 2분의 1을 곱하면 넓이의 최대값이 나올 겁니다.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이렇게 곱하면 분모가 4니까 8이랑 약분되면 2고, 15랑 루트 3 곱하면 30 루트 3 되고, 그다음에 2분의 1 얘 곱하면 더하기 36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뭐 해야 될 일만 명확히 하면 큰 문제는 없는 내용이었죠. 이 삼각형의 넓이 B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 뭐 이게 그나마 조금 어려웠다고 볼 수 있겠네요. 15번 봅시다. 구간별 함수가 있고 3차 함수 그리고 제곱차항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 근데 미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럼 미분 가능 조건을 먼저 써보면 0에서 연속이어야 되니까 F0은
7이고, 그다음에 0에서 좌미계 우미계 같아야 되는데 좌미계가 15죠. 미분해서 0 넣으면 15 나올 거니까. 얘 미분해서 0 넣으면 f' 0이니까 f' 0이 15. 이게 좌미계, 이게 우미계죠. 이렇게 fx에 대한 조건이 두 가지가 나오네요. 이차함수면 fx에 대한 조건은 3개 있으면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미 2개가 나왔으니까 남은 나 조건에서 하나만 더 찾으면 fx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울기가 0인 지점. 일단 나식을 해석을 해봅시다. 곱해서 0 된다. 이거는 g'x가 0이거나 g'x 빼기 4가 0이거나 이렇게 케이스 분류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케이스 분류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개수 얘기를 했는데 이거의 개수랑 이거의 개수를 더해서 4개다 라고 해석을 하면 조금 애매하죠. 왜냐면 만약에 여기서 이 방정식에서의 x값의 해, 그게 뭐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만약에 여기서 이 방정식의 해가 뭐 또 알파, 감마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알파는 겹치는 거니까 한 번만 세야 되죠. 자, 그래서 뭐 만약에 겹치는 게 없다면 여기서의 해의 개수랑 여기서의 해의 개수를 더했을 때 4개가 된다, 이게 맞겠지만, 겹치는 게 있다면 여기서의 해의 개수, 여기서의 해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겹치는 거의 개수를 빼줬을 때 4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개수가 어떻게 구성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3차 함수니까 기울기가 0인 지점은 최대 2개까지 나올 수 있죠. 물론 1개일 수도 있고 0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얘는 기울기가 0인 지점이 1개죠, 1개. 자, 근데 이게 지금 fx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전 범위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각각의 함수를 따르는 구간이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fx가 반드시 이제 기울기가 0인 지점에 1개가 있을 텐데, 2차 함수니까 1개가 있을 텐데, 그 1개가 이 범위 안에 들어와야 그게 g의 기울기가 0인 지점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 범위에 들어있지 않다면 g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은 아닌 거죠. 왜냐면 g에서 fx의 그 영역, 그 구간을 따르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되는지를 보면, 일단 얘 자체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이 2개인 상황을 봅시다. 2개면 이렇게 생겼을 거죠. 자, 근데 지금 g'0이 15잖아요. 15. 그러면 증가 파트에서 x는 0이, 기울기가 15면 증가하고 있는 거니까 증가 파트에서 x는 0이 있다는 건데, 만약에 그러면 이쪽 증가 파트에 x는 0이 있다고 하면 지금 0보다 작은 파트에서는 얘 기울기가 0인 데가 없죠. 자, 그러면 여기서 0개가 나오는 거고, 자, 그럼 여기서 뭐 설령 얘가 기울기가 0 지점이 이 범위 안에 들어온다고 해도 gx의 전체 그 기울기가 0 되는 지점의 개수가 1개죠, 1개. 자, 그러면 얘는 이제 gx 빼기 4의 도함수니까 gx 빼기 4는 그냥 gx를 평행 이동시킨 거잖아요. 그럼 평행 이동을 한다고 해서 기울기가 0인 지점의 개수가 달라지지는 않죠. 자, 그래서 1개면 4개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x는 0이 이런 파트에 있지는 않구나. 그러면 이 증가 파트 말고 이쪽 증가 파트에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래서 뭐 x는 0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 0보다 작은 파트에서 기울기 0인 지점이 2개가 생기죠. 자, 그리고 증가하는 와중에 이제 fx로 갈아타는 건데, fx는 최고차항계수 음수인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죠. 자, 그래서 증가하는 와중에 미분 가능하게 갈아타려면 얘도 증가하는 범위 내에서 갈아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gx가 이런 모양새로 만들어질 건데,
원래 이런 3차함수를 따르다가 fx를 따르는 걸로. 그러면 반드시 기울기가 0인 지점이 이쪽에 하나 더 존재를 하죠. 자, 그래서 gx 기울기 0인 지점이 3개가 됩니다. 3개. 자, 그러면 얘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평행이동했을 뿐이니까 기울기 0인 지점의 개수는 3개로 동일하죠. 자, 그래서 3개, 3개인데 그러면 4개가 되려면 2개가 겹쳐야 되죠. 2개가 겹쳐서 3 더하기 3 빼기 2 이렇게 계산해서 4개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얘를 4칸 오른쪽으로 옮긴 게 gx 빼기 4니까 뭐 얘가 4칸 오른쪽으로 옮겨지면은 얘랑은 겹칠 지점이 없죠. 이 3개 중에서. 그러면 이게 2개가 겹치는 게 여기랑 여기 사이 간격이 정확히 4여서 gx 빼기 4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기고 또한 여기와 여기의 간격이 정확하게 4여서 이런 식으로 생겨주면은 기울기가 0 되는 지점이 gx에서 이렇게 있고 gx 빼기 4에서 이렇게 있어서 총 4개, 4지점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얘기가 여기의 간격이 4고 그다음에 여기의 간격이 다시 한번 4다. 이걸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걸 토대로 이 a 값을 결정을 일단 먼저 해봅시다. 이걸 토대로. 그러면 이 지점과 이 지점은 얘의 도함수가 0 되는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미분을 해보면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15고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2a죠. 자, 그 다음 알파 곱하기 베타는 5가 되겠네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지금 쓴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베타 빼기 알파가 4가 나와야 되죠.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작성을 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2a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하기 5 뭐 쓴 건지 다 아시죠? 이게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이니까 이게 16이 나와야 되죠. 자, 그러면 9분의 4a 제곱이 36이다. 즉 3분의 2a가 뿔마 6이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럼 a는 뿔마 9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x는 0이 이런 지점에 있어야 되니까 알파랑 베타의 합은 음수여야 되죠. 자, 그래서 a가 양수가 나와줘야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음수니까 뿔마 9 중에서 9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a 값으로. 자, 그러면 일단 a 값은 정해졌고 이제 남은 건 얘죠. 얘를 아직 안 썼으니까. 자, a가 9면 알파랑 베타가 각각 몇인지 한번 봅시다. a가 9면 여기에 다시 대입을 해보면 3x제곱 더하기 18x 더하기 15니까 3으로 묶어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x 더하기 5, 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알파는 마이너스 5고 베타는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이 간격이 4이려면 여기는 3이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fx에 대해서 조건이 3개가 완성이 됐네요. 미분 가능해서 구한 조건 2가지랑 그 다음에 대칭축이 3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3가지가 완성이 됐으니까 fx의 식도 한번 구해봅시다. 일단 상수항이 7이고 1차항이 15x여야 되죠. 자, 그래서 fx가 mx제곱 더하기 15x 더하기 7이고 대칭축이 3이니까 마이너스 2m분의 15가 3이어야 된다. 이 식을 풀어보면 이렇게 약분을 시키면 m이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fx의 식이 완성이 된 거죠. 마이너스 2분의 5 x제곱 더하기 15x 더하기 7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구하라고 하는 걸 구해봅시다. 먼저 g-2는
이 범위에서 구하는 거니까 이 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8 더하기 36 마이너스 30 더하기 7 이렇게 되니까 5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G2는 이 범위니까 F2죠. F2면 여기에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0 더하기 30 더하기 7 해서 27이 되겠습니다. 자, 둘이 더하면 30이죠. 답은 2번이네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모든 케이스를 다 본 건 아니거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의 해가 4개인 게 뭐 겹치는 게 이거의 개수 더하기 이거의 개수, 거기서 겹치는 걸 빼줘서 4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얘와 얘의 근이 겹치는 게 없어서 그냥 이거의 개수 이거의 개수 더해서 4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래저래 상황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개수가 이거 G'X가 0이 될 수 있는 그 개수를 구성을 해보려고 지금 원래 얘에서 기울기 0 된 지점이 최대 2개다, 1개다, 0개다, 1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범위 내에 또 들어오는 게 몇 개인지 이런 걸 구해 본 건데, 사실 지금 이것만 해본 거잖아요. 여기에 기울기가 0 되는 지점이 2개인 그래프에 대해서만 지금 해본 거니까 일단 나머지 상황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만약에 얘의 기울기가 0 되는 지점이 0개라고 하면, 그러니까 얘가 그냥 증가하는 3차 함수라고 하면 여기서 0개고 여기서 1개겠죠? 왜냐면 증가하다가 fx로 넘겨받으면 fx는 최고차항계수 음수인 2차 함수니까 이렇게 1개, 여기서 유일하게 gx가 기울기 0이 될 거니까 얘 자체의 근이 1개고 얘도 1개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개가 나오니까 4개가 나올 수 없고,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거고, 만약에 1개라고 해봅시다. 1개. 1개면 얘의 모양이 이제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한순간 0이 됐다가 바뀌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x는 0이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fx로 전환될 거잖아요. 그래서 fx가 이제 이렇게 생길 거니까 하나, 둘이고 기울기 0 되는 지점이 그러면 여기서 2개, 만약에 4만큼 평행이동 했는데 이 간격이 4가 아니어서 겹치지 않으면 2개, 2개 겹치는 거 없이 4개, 이것도 되지 않냐. 뭐 그렇게 이것도 이제 맞는 케이스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a 값이 몇인지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려면 이거의 도함수가 어때야 되는 거예요? 이 도함수 아까 구해놨던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15가 완전 제곱식이어야 되죠. 그래야 기울기가 한순간만 0일 거니까. 자,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면 a제곱 빼기 45, 이게 0이어야 되는데, 그럼 a가 뿔마 3루트 5여야 되죠. 자, 근데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 x는 0이 이런 식으로 얘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가 음수여야 되죠. 여기가 음수이려면 a가 플러스 3루트 5여야 되죠. 근데 플러스 3루트 5는 아니라고 문제에서 이미 짚어놨으니까 이 케이스는 상황적으로는 모순이 없는데 문제의 제한 조건상 모순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케이스가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했었던 이 케이스가 맞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뭐 답은 잘 나왔으니까 사실 실전에서는 만약에 이걸 먼저 했다고 하면 그냥 답 내고 넘어갔겠죠. 16번을 봅시다. 16번은 로그 방정식인데, 로그 방정식은 항상 식 변형을 하기 전에 진수 조건을 먼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더 좁은 조건이니까 이것만 살리면 될 거고, 이제 미통일을 해야죠. 그래서 미통일을 하고 진수를 비교해 보면 여기는 x 빼기 3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3x 빼기 5니까 정리를 해보면 1억 9 더하기 5니까 14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x 빼기 2, x 빼기 7로 인수분해가 잘 되니까 x는 2 또는 7인데 이 조건에 만족되는 것만 구해야 되니까 7이 되겠습니다.
도함수가 잘 나와 있고 f1은 6이다. 적분상수 결정하는 애죠. 적분해 보면 fx는 3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c. 자, f1은 5 더하기 c인데 6이니까 c가 1이네요. 자, f2를 구해보면 8, 3, 24 2, 4, 8 아이고 24 더하기 8 더하기 1 32고 1 더하니까 33이겠죠. 18번. 얘가 현장에서 조금 막혔던 것 같아요. 일단 AN에 대해서 두 항의 관계가 나와 있죠. 이게 모든 N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라고 하고, 그러면 얘는 뭐 일종의 점화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이 점화식을 토대로 일반식, 그러니까 AN이 실제로 N에 관해서 표현이 되는, 예를 들면 뭐 AN이 뭐 2N 더하기 2다 이런 식으로 그런 표현이 가능할지를 생각을 해보면 딱히 고민을 해봐도 뭐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일반식을 못 구한다고 하면 결국 이 식을 토대로 얘의 모양을 절묘하게 맞춰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한번 나열을 시작을 해봅시다. n에다가 1을 넣으면 a1 더하기 a5가 12다. 그래서 a2 더하기 a6이 12다. a3 더하기 a7이 12다. a4 더하기 a9가 9가 아니죠. 8이 12다. 이런 식으로 해서 초항부터, 그러니까 A1항부터 A16항까지 한 번씩 더해지게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까지 나열할 때는 괜찮아요. 왜냐면 1, 2, 3, 4, 5, 6, 7, 8이니까 겹치는 게 없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다음 줄 A5 더하기 A9로 넘어가려는 순간 A5가 겹치죠? 그러면 우린 지금 하나씩 더해야 되는데 겹쳐버리니까 이거 좀 문제가 생기네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보냐, 그럼 어차피 여기서 지금 1항부터 8항까지 나왔으니까 9항부터 세면 되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A9 더하기 n에다가 9를 넣어서 A13 이렇게 해서 12. 뭐 괜찮죠?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A10 더하기 A14 12, A11 더하기 A15 12. 겹치는 게 아무것도 없죠? A12 더하기 A16 12. 그리고 그 다음 항으로 넘어가면 이제 또 A13이 겹칠 텐데 어차피 다음 항으로 넘어갈 이유가 없죠. 이미 1항부터 16항까지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이 한 번씩 다 채워졌으니까 이 모든 식의 좌변을 더해보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n이 1부터 16까지 an이 나올 거고, 우변은 이게 총 8줄이니까 12 곱하기 8, 그래서 96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주어진 식으로 일반식을 만들 수 없으면 결국 이거를 절묘하게 이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겹치는 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n이 4일 때까지 쓰고 나서 끊고 n이 9일 때부터 써내려가기 시작하면 겹치는 게 없이 잘 세지더라. 이런 아이디어를 적용을 하는 거죠. 19번. 극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미분해야죠. 자, 그래서 f'x가 6x제곱 마이너스 6ax 마이너스 12a제곱, 인수분해가 될 게 보이시죠? 6으로 묶어보면 2a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가 x 빼기 2a x 더하기 a로 잘 되겠네요. 자, 그럼 극대는 그리고 인수분해가 잘 되니까, 그리고 a가 당연히 0이 아니라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fx 생겼을 건데, 그러면 이거가 0이 되는 해가 하나는 x는 마이너스 a고 하나는 2a인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가 마이너스 a, 여기가 2a가 되겠죠. 그러면 극대는 여기네요. 그래서 f-a를 구하면 그게 27분의 7이다 이거니까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2a 세제곱
마이너스 3a 세제곱 더하기 12a 세제곱. 그러면 7a 세제곱이고 이게 27분의 7이다. 자, a는 3분의 1이죠. 그래서 fx의 식이 완성이 됐고 f3을 구해보면 2 곱하기 27 빼기 3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9 빼기 12 곱하기 9분의 1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무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54 빼기 9 빼기 4인가요? 그래서 답은 41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봅시다. 다음과 지수 두 함수가 만나는 점의 x좌표 k라고 했으니까 개형을 그려보면 y는 x는 뭐 이렇게 생겼고 y는 5분의 1에 x 마이너스 세제곱은 이렇게 생겼고 여기를 k로 잡은 거죠. 당연히 k 값은 못 구할 거예요. 이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할 수 있을 리가 없죠. 대신에 k를 못 구한다고 해도 k를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한다는 건 변함이 없죠. 그래서 k 이렇게는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얘가 y는 x니까 여기가 k, k일 겁니다. 그러나 x가 k보다 클 때 fx가 이런 식을 따르고 그리고 x가 k보다 클 때 이런 식이 늘 성립한다고 하네요. 그러고 나서 이거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값은 이런 범위 안에 들어올까요? 그거를 먼저 확인해 봅시다. 물론 이 k 값을 이제 못 구하지만 대신에 범위는 구할 수 있죠. 이게 수1의 옛날에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자주 나올 때 썼던 생각인데 적절한 숫자를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양쪽에다 x는 2를 대입을 해보면 지수에서는 5가 나오죠. 다항에서는 2가 나오죠. 이게 더 크죠. 자, 그러면 x는 2라는 세로선이 이 교점보다 왼쪽에 있어야 지수 쪽에서의 y값이 다항 쪽에서의 y값보다 크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k가 2보다 크니까 이 분모가 당연히 1보다 큽니다. 자, 그러면 얘는 1보다 작겠네요. 근데 k는 2보다 크니까 1보다 작은 값은 이 범위에 들어오지 않죠. 자,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값을 구함에 있어서 얘를 여기에 그대로 대입해서 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 있는 x값은 이 범위를 만족시키는 x값만 대입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식을 보면 x가 k보다 클 때 fx는 이 식을 따르죠. 그래서 얘가 이 식을 따르는 거니까. 근데 이 함수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x가 k보다 큰 범위에서. 그럼 거기서 y값은 지금 여기가 y는 k니까 y값은 0부터 k 사이의 값이 나오죠. 그래서 얘가 지금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니까 이 식을 토대로 이 값을 얻어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눈치를 채시면 됩니다. 물론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눈치를 챘다고 하면 얘 값이 얘가 나오는 x값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 값을 알파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고 자, 그러면 얘의 양변에 x나 알파를 대입하면 fk 세제곱 곱하기 5의 3k 제곱 분의 1, 2, 3알파 이렇게 되는 거여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값이 3알파인 거죠. 그럼 우리 목표는 알파를 찾는 걸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좀 눈이 좋아야 되는데 이 식을 만들어낼 만한 지점은 지금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 자체가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얘를 토대로 얘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없을까 그걸 생각을 해보면 이거 좌변을 좀 변형을 시키면 5의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3이니까 양변에 5의 k제곱을 곱하면 5의 세제곱이
5의 k제곱 곱하기 k 이렇게 되죠. 근데 얘의 세제곱이 이 분모잖아요. 그러면 얘는 5의 세제곱의 세제곱 분의 1. 그래서 5의 9제곱 분의 1이죠. 자, 그러면 함수값이 5의 9제곱 분의 1이 나오는, 즉 5의 마이너스 9제곱이 나올 만한 알파 값은 이 범위에서 나올 수 있죠. 만약에 알파가 이 값에 해당하는 범위라고 하면 5분의 1에 알파 빼기 3제곱이 5의 마이너스 9제곱이어야 되는 거니까 알파가 12면 되겠네요. 그리고 12면 당연히 k보단 크겠죠. 왜냐면 여기에다 12 넣었을 때는 이제 매우 작은 수가 나오고, 여기에다 12 넣었을 때는 12가 나오니까 k보다 12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12라는 알파 값은 이 범위에 부합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모순이 없고 지금 구해야 됐던 값이 3알파였죠. 이게 지금 이거니까. 그래서 답은 36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알파가 이 범위에 해당되는 걸로 단정을 짓고 이 f 알파를 여기에 대입해서 이렇게 얻어도 되냐? 물론 이제 알파가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뭐 이 함수를 토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저는 실전에서 검증을 해보긴 했는데 좀 과정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 식에 대입해서 구한 알파 값이 이거에 모순이 없으니까 실전이라면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검증은 제가 해설을 따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보시면 3차함수가 있고 극한값이 x를 어디로 보내든,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하여니까 x를 어디로 보내든 이 식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건 반대로 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만한 지점, 그 지점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fx가 0일 때죠. 분모가 0일 때. 그럼 fx는 3차 함수니까 최대 3번 0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 임의로 pqr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fx가 이런 함수라고 할 때 알파가 그러면 pqr일 때 분모가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분자도 0이 돼야 0분의 0꼴로서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pqr이라는 세 지점, 분모가 0이 되는 세 지점을 얘가 다 0이 됨으로써 커버 칠 수 있냐, 커버를 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걸 생각하려면 fx와 f2x 더하기 1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전환이 될 때 x가 먼저 2x가 되고요. 2x의 x가 x 더하기 2분의 1이 되면 2x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변화는 뭐냐? y축을 기준으로 해서 x축 방향 2분의 1배 이렇게 줄인 거죠, 그래프를. 이거는 수 1에서 삼각함수 할 때 sin x와 sin 2x의 관계, 이 관계를 잘 아실 테니까 이게 비단 삼각함수에서 뿐만 아니고 모든 함수에 대해서 성립을 하는 걸 아셔야 되죠. 자, 그래서 뭐 이 평행이동을 나중에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래프가 이렇게 축소가 돼요. 양옆으로 눌려요. 자, 근데 얘랑 얘 사이 관계를 보면은 이제 뭐 y축 방향 이동은 없으니까 결국 fx가 만약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얘도 x축이랑 세 점에서 만날 텐데 그 세 점이 지금 fx의 간격, 이 fx의 이 세 점의 간격보다 얘의 x절편 사이의 간격이 이 간격의 반으로 줄 거란 말이에요. 여기도 반으로 줄 거고. 그러면 fx가 0 되는 지점마다 얘가 0이 될 수가 없죠. 왜냐면 이 간격이 안 맞으니까. fx가 0 되는 지점의 간격과 f2x 더하기 1이 0 되는 지점의 간격이 안 맞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x절편이 3개면 분모가 0일 때마다 분자가 0이 돼줄 수가 없구나 라는 걸 유추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건 x절편이 2개일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 둘 이렇게 있어도 이 변환에 의해서 얘와 얘 사이 간격이 변할 거니까
여기가 0 될 때마다 여기가 0 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x절편이 하나여야 되는구나. 하나여야 되고, 뭐 그냥 이건 예시입니다. fx가 뭐 이렇게 하나고 0 되는 지점이 여기를 k라고 했을 때, 결국 그럼 문제가 되는 지점은 알파가 k일 때죠. 알파가 k일 때. 자, 그럼 그때 분모가 0이 되니까 분자도 2k 더하기 1, 분자도 0이 돼야 되죠. 자, 근데 fx가 0 되는 지점이 k 하나니까 결국 이 값이 다시 한번 k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분모가 0일 때, 그러니까 알파가 k일 때 분자도 0이 될 거니까. 자,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fx가 x절편을 유일하게 마이너스 1에서 하나 가지면 분모가 0 될 때마다 분자가 0이 될 수 있구나. 뭐 될 때마다라고 할 것까지도 없죠. 사실 0 될 때가 하나니까. 아무튼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고, 그걸 식으로 가져와 보면 fx가 x 더하기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여기 2차식이 남은 2차식은 근을 가지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 2차식이 여기 최고차항이 x제곱이고 상수항이 4니까 x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돼야 될 거고, 1차항은 모르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f1의 최대값 구하는 건데, 그리고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되면 안 되니까 판별식이 m제곱 빼기 16인데 이게 음수여야 되죠. 자, 그리고 f1의 최대값 구하는 게 문제였으니까 f1을 먼저 써보면 2 곱하기 5 더하기 m입니다. 자, 그래서 m이 최대일 때 f1이 최대인데, m에 대해서 다른 제한 조건이 있는 게 이 a, b에 대한 정수 조건이 있죠.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전개를 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2차항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면 a를 유추할 수가 있을 텐데, 2차항은 얘랑 얘랑 곱한 거랑 얘랑 얘랑 곱한 거를 더해서 만들어질 거니까 a가 m 더하기 1이겠죠. 자, 그래서 a가 정수이려면 m이 정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1차항을 보면 b의 모양을 찾을 수가 있는 거니까 1차항은 얘랑 얘랑 곱한 거랑 얘랑 얘랑 곱한 거죠. 자, 그래서 b는 m 더하기 4가 될 거니까 b가 정수라는 조건도 마찬가지로 그냥 m이 정수면 자동으로 성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m은 이 조건에 만족시키는 정수여야 되고, 그 중에서 최대인 m을 찾으면 되니까 지금 이 조건은 m이 마이너스 4부터 4까지죠. 최대의 정수 m은 3이겠네요. 자, 그래서 이 값의 최대값은 m에다가 3 내면 2, 8에 16이니까 답은 16이 되겠습니다. 얘도 사실 함정이 하나 숨어있기는 해요. 어떤 함정이냐, 얘가 그냥 만약에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면, 그러니까 아니 뭔 소리야, x 플러스 1의 제곱이면 그럼 이제 이 전체적으로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되니까 x절편이 유일하게 마이너스 1 하나다, 이 조건에 부합을 하죠. 근데 얘는 뭐가 문제냐, 이거 전개해보면 상수항이 1이죠. 근데 얘는 상수항이 4죠. 그래서 모순이다. 그래서 뭐 생각해 볼 만은 했지만 답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분모 0 될 때마다 분자 0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x와 2x 더하기 1, 이 변화가 이 x절편 사이의 간격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 그거 때문에 x절편이 하나여야 된다. 그것만 잡아내셨으면 나머지는 이제 그냥 계산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뭐 6월, 9월에 계속 22번에 이 유형이 나왔죠. 한번 풀어봅시다. 절대값 an이 홀수, 뭐 절대값 an이 짝수거나 an이 0. 그냥 이걸 뭐, 그러니까 an이 음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런 것도 그냥 홀수 여기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냥 음의 홀수도 그냥 홀수로 부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얘도 마찬가지로 음의 짝수든 0이든 그냥 다 짝수로 부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an이 홀수면 이 식을 따르고 an 플러스 1로 넘어갈 때, 그리고 an이 짝수면 an 플러스 1로 넘어갈 때 이 식을 따른다. 그리고 특수항 3이네요. 자, 그래서 a3이 a5다, 이것만 체크를 하면 안 됩니다. 만족되는 최소값이 3이죠. 자, 그래서 a1은 절대값 a1은
절대값 A3과 달라야 되고 절대값 A2는 절대값 A4와 달라야 되죠. 그래야 이걸 만족하는 최소값이 3일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AN의 수열을 찾고 절대값 A1의 합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게 가장 특수한 항이니까 A3에서 A5로 넘어가는 과정을 좀 봅시다. 그걸 보기 전에 이걸 좀 분석을 해보면 홀수일 때 이것 따르잖아요. 그럼 홀수 빼기 3 하면 짝수 나오죠. 자, 그래서 얘는 연달아서 두 번 따를 수가 없고 짝수일 때는 이걸 따르는 건데 짝수에다 2분의 1을 곱하면 홀수가 나올 수도 있고 짝수가 나올 수도 있죠. 뭐 그렇네요. 자, 그래서 A3이 양의 짝수든 양의 양수든 음수든 일단 홀수인 케이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A4는 A3 빼기 3이죠. 자, 그럼 얘는 이제 짝수가 됐겠죠. 자, 그럼 A5는 2분의 1 A4니까 2분의 1 A3 빼기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얘가 이제 A3이랑 절대값이 같아야 되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A3이다. 자, 그럼 만약에 플러스라면 A3이 마이너스 3이면 성립을 할 거고 여기 마이너스라면 A3이 1이면 성립을 하겠네요. 자, 그럼 A3이 마이너스 3이면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니까 A4는 마이너스 3이면 이거 따르겠죠? A4는 마이너스 6일 거고 A3이 1이면 마찬가지로 이걸 따라서 A4로 넘어갈 거니까 A4는 마이너스 2일 겁니다. 자, 그리고 A2는 몇일 거냐? A3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건 이 식의 결론은 짝수가 나오니까 만약에 A2에서 A3으로 넘어갈 때 이 식을 따라서는 마이너스 3이 못 나오죠. 그래서 이 식을 따라서 나왔을 거니까 A2가 마이너스 6이었겠네요. 그러면 둘이 절대값이 같아 버리니까 이 조건에 부합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불가능한 케이스.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론이 홀수니까 A2는 이 식을 토대로 A3이 1이라는 값이 나왔겠죠. 그래서 A2는 2겠네요. 그러면 A2와 A 사이 절대값이 같으니까 이것도 이 조건은 모순이 돼서 안 되네요. 그래서 A3의 홀수인 건 전체적으로 불가능하구나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3이 짝수인 걸 볼 건데 우리 지금 A3에서 A5로 넘어가는 건 두 번 과정을 거쳐서 넘어가니까 이거를 봤을 때 A3이 양의 짝수든 음의 짝수든 어쨌든 짝수고 이 4의 배수는 아닌 것과 A3이 짝수고 4의 배수, 뭐 4의 배수는 당연히 짝수죠. 4의 배수인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이 케이스에서는 A3에서 A4로 넘어갈 때는 일단 아래식을 따르죠. 자, 그래서 2분의 1 A3 이렇게 될 거고, 근데 4의 배수가 아니니까 2분의 1 한번 곱하면 홀수 나오죠. 자, 그래서 A4는 홀수일 거니까 A4에서 A5로 넘어갈 때는 이걸 따르겠죠. 그래서 A5는 2분의 1 A3 빼기 3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게 지금 이걸 성립시켜야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뿔마 A3 이렇게 풀어보면 만약에 플러스 A3이라면 A3은 마이너스 6이겠죠. 만약에 마이너스 A3이라면 A3은 2가 되겠네요. 자, 그럼 A3이 마이너스 6이면 A3에서 A4로 넘어갈 때 아래식 따라서 넘어갈 거니까 A4는 마이너스 3, A3이 2라면 마찬가지로 아래식 따라서 A4로 넘어갈 거니까 A4는 1. 자, 그리고 A3이 마이너스 6이라면 A2에서 A3으로 넘어올 때
위에씩 따를 수도 있고 아래씩 따를 수도 있죠. 그래서 A2가 마이너스 3 위에씩 따라서 넘어갔을 때 마이너스 3에서 넘어갔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아래씩 따라서 넘어갔다고 하면 A2가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마이너스 3은 얘랑 절대값이 같으니까 또 이 조건의 모순이죠. 그래서 이 가지는 없어지겠네요. 자, 그리고 A2가 마이너스 12면 A1도 두 가지가 가능하죠. 얘를 통해서 넘어왔다고 하면 A1은 마이너스 9가 될 거고, 밑에서 아래식을 통해서 넘어왔다고 하면 A1은 마이너스 24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랑 얘는 이거에 둘 다 모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A1 값은 다 가능한 값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찾아야 되는 절대값 A1, 거기에 얘네 둘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A3이 2라면 A가 또 두 가지가 나오죠. 만약에 위의 식을 따라서 왔다고 하면 5가 될 거고, 아래식을 토대로 왔다고 하면 4가 될 건데, 얘랑 얘는 절대값이 다 다르니까 둘 다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A2가 5이려면 A1은 한 가지밖에 없죠. 아래식을 따라서 올 수밖에 없으니까 10 이렇게 될 거고요. 자, A2가 4라면 얘는 A1의 가지수가 두 가지죠. 위의 식을 따라서 왔다고 하면 7, 아래식을 따라서 왔다고 하면 8. 그러면 얘랑 얘는 다 이 조건을 성립을 시키니까 다 가능한 A1 값이 되겠습니다. 자, A3이 짝 4의 배수일 때를 보면 A3에서 A4로 넘어갈 때도 이 식을 따라서 갈 거고, A4에서 A5로 넘어갈 때도 이 식을 따라서 갈 거니까 A5가 4분의 1 A3이 될 거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A3과 같아야 되는데 이 조건 때문에. 근데 이 식은 뭐 여기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A3이 0인 거밖에 없죠. 0이 4의 배수냐? 4의 배수로 볼 수 있죠. 4의 배수로 볼 수 있고, 뭐 헷갈린다고 하면 어차피 4의 배수든 0이든 A3에서 A5로 넘어갈 때 계속 이걸 따를 거는 맞으니까 뭐 모수는 없으니까 문제 없죠. 그래서 이러면 이제 A4가 0이죠. 아래식 따라서 갈 거니까. 자, 그럼 A2는 몇이었냐? A2는 둘 중에 하나죠. 위의 식에서 왔으면 3, 아래식이었으면 0인데 0이면 절대가 같으니까 불가능한 가지가 되고, A2가 3이면 이거 홀수니까 A1에서 A2로 넘어올 때 아래식 따라서 올 수밖에 없으니까 A1이 6이죠. 자, 그럼 6이면 0이랑 절대가 같지 않으니까 무조건 만족을 시키죠. 자, 그래서 A1이 6인 것도 가능한 값이 되네요. 자, 그럼 절대값 A1으로 가능한 값은, 지금 구하는 게 절대값 A1의 합이니까 절대값 A1으로 가능한 값은 6, 7, 8, 9, 10, 그 다음에 24. 6, 7, 8, 9, 10, 24. 그러면 여기 값은 몇이 되나요? 40이 되죠. 여기 24니까 답은 64가 되겠습니다. 그냥 계산 열심히 하는 거죠. 케이스 잘 나누고 가지치기 앞뒤로. 그 다음에 특수항이 나와 있으니까 이 특수항끼리의 관계를 먼저 살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